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지금 기존의 운동권 이즘에 추가로 이재명 이즘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이즘은 문정부 때 드러난 국정 철학입니다. 북한의 거짓 비핵화와 평화 전술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자주 외교로 포장된 중국 사대주의 외교, 경제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 성장, 시장 원리에 대한 불신과 무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시장 정책과 통계 조작, 비현실적인 탈원전, 원전 혐오주의 유포,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육 철학, 성평등을 내세운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과 정책, 방송 경영권과 노조 장악을 통한 언론 지배, 자신들만 옳다 여기는 독선과 미투로 밝혀진 위선적 행태 등이 바로 구태 운동권 이즘의 실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세 차례의 선거로 심판해 주셨고, 경제와 안보에서 균형된 정책 기조의 회복과 공정한 법치에 대한 국민 열망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 여당은 사법 딜레마에 갇혀 있고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좌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하면서 문정부의 운동권 이즘보다 더 허구적인 이재명 이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인이 당이 의회를 넘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 변형을 시도할 것입니다. 운동권 이즘이 과거 운동권들이 추종했던 사회주의적 세체를 지니고 있다면 이재명 이즘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 즉 우상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당대표의 사법 처리는 곧 민주당의 죽음이라는 벼랑 끝 전술 논리로 1인 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사당화 전략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비판 세력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민주공화국의 사법 판결이 줄지어 나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마저 죄악시하는 이재명 절대 노선, 개인 우상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 팬덤으로 포장된 개딸 부대의 당 장악입니다. 소위 개딸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 개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좌표가 찍혀 폭탄 문자에 시달리고 신상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SNS 매체와 여론조사 선거는 팬덤 정치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극단적 소수자들은 경선 여론조사 같은 응답률 5% 정도로 참여율이 낮은 선거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유튜브 조회수나 국민청원 참여 같은 일반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창구 역시 이들의 주된 공략 대상입니다. 극단적 소수자로 당을 지배하고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국가기관을 종속시키는 전략이 이재명 이즘의 핵심 정치 공학입니다. 셋째, 어려운 서민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먹사니즘으로 포장한 악성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중에서도 악성인 이유는 국가의 돈을 풀었다 당겼다 없이 계속 푸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이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상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선심성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키우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중독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을 가린 채 국가 재정 적자 확대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인화가 보편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불가피한 처방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이즘은 거꾸로 기본소득을 앞세워 일하지 않고 받는 소득,
일자리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할 재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당장 복지 재원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진보는 독재 권력에 저항하고 소외된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운동권 이즘과 이재명 이즘에서 벗어나 정도를 걷는 야당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